이 상승 음봉의 비밀입니다. 요것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급등주 찾기는 굉장히 좋고 속임수에 당하진 않아요. 자, 이제는 이 윗꼬리에 따르는 매도 심리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제가 몇 번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윗꼬리가 달렸을 때는 이 윗꼬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매도 신호라고 해석을 하지요. 윗꼬리는 매도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번, 2번, 3번입니다. 윗꼬리가 아주 긴 차트, 그 다음에 윗꼬리가 덜 긴 차트, 중간 정도의 차트, 그 다음에 윗꼬리가 짧은 그런 어떤 차트. 자, 캔들에서 윗꼬리는 장중의 고점에서 매도세가 출현이 되면서 주가가 밀려가지고 매수세를 갖다 압도해버린 걸 얘기하죠.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일단은 매도세가 출현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윗꼬리가 길다라는 건 그만큼 매도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 부근에서 매수한 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큰 손해를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늘었다라면 손해를 보는 이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거래량까지 터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린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향후에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당연히 하게 되죠. 여기서 물렸던 물량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털고 나오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죠.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 이들이 많은 주식은 어시구나 하고 기다렸다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 특히나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면 매물대까지 두텁게 쌓여 있을 겁니다. 자, 매물은 매물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 과정에 소화가 돼야 되겠고, 결과론적으로 윗꼬리는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한 그림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윗꼬리가 짧으면 좋을까요? 아주? 그것도 아니죠. 너무 윗꼬리가 짧아버리면 조금만 주가가 올라가도,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권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더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아래 꼬리에 따르는 매수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닥에서 이렇게 출현이 됐습니다. 아래 꼬리와 함께. 그러면 한간에서는 우리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아래 꼬리가 긴 게 굉장히 좋다라고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제가 윗꼬리에 대해서 해석을 했듯이 아랫꼬리도 그렇게 반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캔들의 아랫꼬리는 장중에 저점 매수가 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 매수가 출현을 해서 이 매도 심리를 압도를 해갖고 그만큼 주가를 끌어올려갖고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몸통 길이에 따라 거래량에 따라서 약간씩 해석하는 차이가 있고 어디서 출현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매수가 출현했다라는 건 그만큼 반가운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을까? 나쁠까요? 자, 어떤 게 정답이다. 이게 딱 수학 공식처럼 1+1이 2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랫꼬리는 몸통 길이의 50% 정도가 좋습니다. 몸통 길이의 50%.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자면 셋 다 그림상으로는 안 맞는데 일단은 몸통 길이,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의 길이, 적당한 그림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만약에 몸통이 오늘 한 6%의 흐름을 보였다면 아랫꼬리는 한 3% 정도 달린 그림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랫꼬리가 너무 길다라는 건 뭐죠? 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만약에 10%대까지 내려갔다면 이 10%에 들어온 저점에서 물량들은 이미 벌써 오늘 종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 구간입니다. 매수의 힘을 나타내는 동시에 장중에 저점에서 매수한 이들은 이미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불안하면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의 흐름이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반대로 이익 실현을 하려는 물량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점에서 아랫꼬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만약에 저점을 지지하는 아랫꼬리가 연속해서 출현을 한다면 그만큼 상승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아랫꼬리보다는 여러 개의 아랫꼬리가 이렇게 출현된 그림 자체가 상승의 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윗꼬리에 대해서, 아랫꼬리에 대해서 매수, 매도의 심리를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 캔들에 대한 흐름들에서 보시면 이제 윗꼬리의 음봉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윗꼬리가 달린 음봉은 뭐지요? 윗꼬리가 달린 음봉.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음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음봉이에요. 자, 음봉인데 뭐냐? 윗꼬리가 달린 음봉. 좀 더 길어도 상관없죠?
자, 윗꼬리가 달린 음봉은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동시에 장중 고점에서부터 매도세가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종가를 최저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랫꼬리가 살짝 달릴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요성형과 음봉사빠형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진짜 여림은 아홉은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특히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린다라면 장대음봉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린 이런 그림이 출현된다라면 이건 무조건 하락 추세가 높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전일의 종가를 만약에 지키지 못했다라면 전일의 종가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는데 이 종가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서 끝이 났다라면 더더욱인다나 실망 매물을 불러낼 수가 있겠죠. 그럼 백발백중 이 다음날 셋째 날에는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가권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심지어 저가권에서도 이런 그림 자체는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어떤 캔들의 모양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윗꼬리가 길다라고 해서 길다거나 장대음봉이라고 사실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저점에서의 음봉은 속임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계속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음봉 또는 추가 매집용으로 종종 활용하면서 매물 털어내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음봉도 나온다라는 거죠. 속임수 음봉에 대한 대처 문제는 거래량에서 사실은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림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 음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승 음봉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도 있지만 SMEC 한번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상승 음봉이 중간중간 급등하기 이전에 보시면 출회가 되는 그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매수를 했던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었었어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매수가 들어갔었는데, 자, 이날 보시면 어떻죠? 요 그림 자체는 상승 음봉입니다.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자, 8월달, 이런 날 들어갔었습니다. 이런 날 자체도 상승 음봉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5일 같은 경우에도 상승 음봉입니다. 뭐냐면, 결국에는 아침에 주가가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가가 지금 1.14%까지 떴기 때문에,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이 나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 전일보다는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내가 만약 매수해서 들고 있다라면 계좌에는 플러스가 더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태까지 토탈적으로 설명해드렸던 차트의 모양이 다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저점에서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림들. 자, 그리고 이렇게 단봉의 캔들들의 횡보 흐름들. 그리고 흔들기 그림들. 또 이런 영망치형과 망치형에 비슷한 그림들. 자, 이렇게 중간에 상승 음봉. 자, 이날도 거래량 터지면 상승 음봉 나왔지만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건 뭐냐면 전일장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차트를 만들면서 종성 속임수 패턴을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나 요즘같이 개인들이 차트의 패턴들을 다 읽어낼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 트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더군다나 매매가 더 힘들어지는데 속임수 패턴으로 투기성 데이트레이더의 접근을 갖다 차단을 하기 때문에 상승 음봉의 경우에는 전일의 양봉으로 마감한 상태에서 이 길에 갭상승을 하죠. 그래서 전일에 이렇게 양봉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갭상승을 만듭니다. 그래 놓고선 결국에는 밀어내면서 힘이 없게 만들어요. 뭐냐 하면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 매수세가 몰리게 만들지만 주가를 밀어내림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을 실현하라 이거죠. 내놓으라 이거죠. 물량을 내놔라. 강요하는 겁니다. 동시에 종가를 음봉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타 세력에 나 외에 다른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방해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라면 대부분이 속임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예전에 저희가 올 초에 점상 먹었던 종목이 오픈베이스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2월 달에 저희가 점상을 먹을 때에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상승 음봉들이 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때 매수가 들어가고 이날도 상승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장보다 시가가 4%대에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되죠? 전일의 종가는 1660원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4% 떠서 시작을 했고 고점 9%대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종가가 1710원에 음봉으로 마무리됐지만 상승 음봉이죠.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2월 8일, 9일.
이틀간에 걸쳐서 매수가 들어가는데 바로 그 다음날 점상에 안착하는 그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망치형과 영망치형 이런 급등 캔들들이 나오고 있죠. 추후에 제가 캔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급등 캔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는 거래량이 터진다라면 간다라는 거죠. 세력들은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걸 최대한 방해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뜻을 함께할 세력에게 전저점이나 전일 종가를 지지함으로써 상승 사인을 내보내죠. 서로 간에 같은 곳에서 다 매매할 수는 없어요. 그죠? 세력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매수 사인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인을 통해서 개인들은 털어내고 데이 트레이더는 털어내고 자기네들끼리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고점에서는 캔들의 몸통이 꼬리의 길이는 되도록 짧은 게 좋습니다. 비록 아래 꼬리가 생긴 양봉이더라도 몸통의 길이나 꼬리가 길이가 길다라는 건 장중에 그만큼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변동폭이 크다라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장중에 저가에 매수한 이들이 하루 이틀만 해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음봉에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항상 상승 음봉에서 더더구나 확신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확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흑산병, 저점에서 적산병은 추세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흑산병과 적산병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점에서 흑산병이 출현한다. 이건 강력한 매도 타이밍. 저점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저점에서 적산병이 출현할 때에는 추세 전환이다. 자, 그러면 타이밍은 어떻게 잡느냐? 그러면 고점에서 흑산병이 나왔을 때에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느냐? 강력한 매도인데요. 이미 이때부터 분할 매도가 들어갔어야 되고요. 이렇게 흑산병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봉으로 내지는 조정의 그림이 나오면서 다시 개인들의 물량을 갖다 들어오게 만드는 그림들이 있어요. 비석형의 그림들이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이제 반등이 또 다시 나올까 하고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물량 타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고점에서 흑산병이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매도를 못했었다라면 그 다음날 조정 내지는 속임수 양봉이 한번 쏟아질 때에 무조건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매수 타이밍으로 봤을 때에는 적산병이 나왔을 때 세 번째 타이밍에 무조건 덜거덕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나면 분명히 조정이 이렇게 나오죠. 자, 조정이 나옵니다. 그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저점에서 확실하게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주는 캔들의 기본 어떤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캔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윗꼬리와 아랫꼬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또 이 캔들의 윗꼬리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매도 심리와 아랫꼬리에 따른 매수 심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윗꼬리에 대해서 음봉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상승 음봉은 어떤 것이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키포인트로 체크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상승 음봉의 비밀입니다. 요것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급등주 찾기는 굉장히 좋고 속임수에 당하진 않아요. 윗꼬리 음봉 마찬가지예요. 이 윗꼬리 음봉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점에서 나오느냐, 고점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달라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캔들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수익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캔들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캔들 순서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급등 캔들이라든지 거래량과 동반해서 같이 보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이어서 들으시면 실적으로 차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개인도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 재료 찾으시려고 부득이 찾고 뉴스에 쫓아다니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차트의 흐름, 캔들의 흐름, 거래량의 흐름들, 이평선의 흐름, 매물대의 흐름만 보셔도 재료를 충분히 차트에서 찾아낼 수 있다라고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